정치권 상황에 하이킥을 날리는 속 시원한 정치 토크쇼 거침없이 하이킥 시작합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장성철 대구 가톨릭대 특임 교수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셨습니다. 두 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새해 첫 방송이니까요. 두 분 다 청취자께 간단하게 짧게 덕담 좀 주시죠. 최 교수님. 네, 새해 정말 복 많이 받으시고요. 행복한 일만 가정에 늘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로또 마시시기를 바랍니다. 부자 되세요. 네, 오늘 방송 역시 유튜브 생중계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댓글도 저희가 실시간으로 다 확인을 하고 있으니까요.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을 검색해서 들어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년 여론조사가 여러 곳에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조사마다 수치는 다 다릅니다. 그런데 좀 공통되는 흐름이 보이던데요. 이재명 상승세, 윤석열 하락세, 그리고 안철수의 꿈틀 혹은 추격. 이것은 거의 일관되게 보이는 현상 같습니다. 두 분은 장성철 교수님 어디에 주목하셨어요? 저는 두 군데 수치를 유의 있게 봤어요. 네. 정권 교체 여론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과 네. 중도층의 표심이 어떻게 됐느냐라고 봤습니다. 예. 윤석열 후보를 유일하게 지금 지켜주는 것이 결국에는 구도거든요. 네. 정권 교체 여론인데 이 정권 교체 여론도 지금 하락 추세로 가고 있어요. 아하. 그렇다면 이거 윤석열 후보한테 상당히 안 좋고 네. 대선의 바로미터는 중도층 아니겠습니까? 네. 중도층에서도 이미 역전 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 윤석열 후보로서는 예. 상당히 어렵고 위험한 지표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최 교수님 혹시 비슷한- 달리 보시는 분? 아니요, 비슷한 맥락이에요. 근데 이제 안철수 후보 얘기를 안 했으니까 제가 안철수 후보를 덧붙이자면 앞에 부분은 비슷하고요. 네. 안철수 후보의 이제 두 자릿수 상승이 상당히 보여주는 의미가 크다. 이게 만약에 두 자릿수가 계속 간다고 하면 네.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 어쨌든 안철수 후보는 보수 진영의 후보군 중에 한 분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그랬을 경우에 이제 단일화를 해야 되는 단일화 과정에서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또 단일화 과정에 상당히 크게 충돌할 가능성. 왜냐하면 네. 어떤 방식으로 단일화를 할 거냐. 아하.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두 자릿수가 계속된다면 본인으로 단일화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쉽게 물러서지 않을 거다. 지난번 서울시장 선거처럼 예. 그런 점들이 이제 윤석열 후보한테 또 다른 과제 숙제를 안겨주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두 분의 분석을 바탕으로 해서 시험 문제를 하나 제가 출제해 봤습니다. 윤석열 후보에서 이탈한 표와 부동층의 표가 앞으로 어디로 갈까요? 객관식으로 제가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하나 골라주세요. 1번 이재명 후보에게 간다. 2번 윤석열 후보에게 간다. 3번 안철수 후보에게 간다. 4번 기타. 장 교수님 몇 번입니까? 저는 333인 것 같아요. 333? 네, 그 중에 한 30%는 이재명 후보한테 가고요. 예. 30%는 안철수 후보한테 가고 예. 30%는 무응답주로 갈 것 같아요. 무응답으로. 네, 그래서 이게 좀 골고루 분산될 것 같습니다. 한 최 곳으로 교수님. 확 쏠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한수 확 쏘진 않는다. 최 교수님은요? 저도 비슷한데요. 일단 이재명 후보 쪽 중도층은 이재명 후보 쪽으로 갈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봐요. 다만 보수층에 빠진 표는 네. 안철수 후보한테 갈 가능성이 있다. 아하. 그런 점들이 좀 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한번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들이 논의한 여론조사는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선대위로 바로 가겠습니다. 상당히 좀 혼란스럽고요. 어수선합니다. 우선 김기현 원내대표가 사의를 표명했고요. 김종인 선대위원장 선대위 전면 개편을 선언했는데 조금 혼란스러운 뉴스가 하나 있어요. 김종인 선대위원장부터 모든 선대위 위원장들이 사의를 표명했다라는 뉴스가 있고 다른 쪽에서는 아니다라는 뉴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모든 당직을 내려놓고 백의 종군하기로 했다라고 하고요. 이런 총괄 사퇴 릴레이 다 뭘 하겠다 아니라 안 하겠다 내려놓겠다인데 장 교수님 네.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저는 지금 모든 당직을 의원들이 다 내려놓겠다 이거가요. 네. 이준석 대표를 압박하는 수단인 것 같아요. 이준석 대표 당신도 물러나라. 당대표직 내놔라. 그럼 최고위원들이 저는 먼저 오늘이나 내일 중에 최고위원 몇 명이 좀 던질 가능성도 있다. 네. 이준석 대표 압박용이다라고 일단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국민의힘이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해 드릴게요. 네네네. 어제 일요일 날 예. 윤석열 후보와 김종인 위원장이 두 번 만났대요. 네. 그래서 선대위를 어떻게 개편을 하겠다라는 것을 얘기를 했는데 네. 거기서 완전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개편하겠다라고 한 분이 김종인 위원장이시죠? 그렇죠. 예. 그래서 윤석열 후보는 네. 대략
일정과 메시지 이 팀 정도를 김종인 위원장께서 장악을 해서 좀 선대위를 이끌어 달라 이런 수준이었는데 예. 김종인 위원장 그거 가지고 안 된다. 다 개편하자. 네. 그래서 이제 두 분 사이 합의는 못 보고 오늘 아침 7시에 있었던 종합상황 점검 회의 때 네. 김종인 위원장이 먼저 그 얘기를 던졌어요. 본부장들하고 위원장 있는 곳에서. 예. 그랬더니 이제 후보는 난리가- 없는 자리죠. 후보 없는 예. 자리였습니다. 예. 그래서 난리가 났고 네. 거기서 권성동 사무총장이 문을 박차고 나가고 아. 바로 저 윤석열 후보에게 보고를 하고 네. 그러고 나서 8시부터 9시까지 김종인 위원장하고 이준석 대표가 만나서 상의를 했습니다. 어허. 그래서 어느 정도 합의를 보고 난 다음에 예. 9시에 선대위 회의 때 김종인 위원장이 공식적으로 질른 거죠. 아. 그거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는 상당히 좀 충격을 받았고 네. 그래서 그 이후에 모든 공식적 일정을 취소한 겁니다. 아. 근데 이제 알려지기는 네. 그래 이렇게 됐으니까 김종인 위원장하고 그럼 윤석열 후보가 만나서 선대위를 어떻게 개편할지에 대해서 논의하려고 공식 일정을 안 하는 거구나 네네. 라고 처음에 그렇게 보도가 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갈등이 조금 더 증폭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예. 그래서 이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상당히 자세하게 실시간 그 전개 사항을 말씀 주셨는데 그 사항들은 관계자들을 통해서 확인을 하신 내용들이시죠. 제가 2중 3중으로 다 체크해가지고 네. 표창원의 뉴스와이킥에 제가 항상 월요일마다 네. 새로운 사실을 좀 말씀드려야 된다라는 네. 숙제, 의무감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최 교수님은 지금 네. 이러한 국민의힘의 상황 그리고 이에 대한 처방약으로 내세운 일괄 다단계적인 사표 릴레이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장 교수가 아까 얘기했던 부분 중에 예. 이게 사태가 이준석 그러니까 당내 의원들의 당직의 사태는 결국 이준석 후보, 이준석 대표를 압박하는 용어로 사용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사실은 밖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이제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선대위도 상당히 악재로 작용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 일단 좀 없애보자는 의도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준석 대표가 과연 물러설까? 저는 당장 물러설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아, 예. 그럼 만약에 당직 다 내놨는데 이준석 대표가 또 당직을 새로운 사람한테 임명하고 나가보세요. 그럼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허. 이런 부분도 저는 있을 거라고 보고 예. 또 하나는 지금 장 교수의 말이 전체적으로 다 맞다고 하면 네. 이건 상당히 양측 간에 즉 소위 윤핵관이라고 하는 분들하고 그다음에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 간의 갈등의 힘겨루기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져요. 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은 모든 걸 바꿔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준석 대표가 지난번 울산에 돌아올 때도 그런 시도가 있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예. 후보가 그걸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않는 바람에 결국 지체가 됐고 이게 또다시 문제가 되니까 이번에는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위기감이 있는 것이고요. 네. 그런 부분이 과연 윤 후보가 결단하고 윤핵관들을 완전히 그럼 물러나게 할 거냐. 이거는 윤 후보의 선택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네. 그 선택을 하면 선대위가 개편이 되면서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만 네. 만약 계속 그래도 윤핵관이 소위 아까 얘기했듯이 권성동 지금 비서실장한테 안 나가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사무총장. 예컨대 예. 사무총장. 예. 그러면 과연 그분들을 계속 안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이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까지 던져놨는데 아무것도 변한 게 없다고 하면 본인의 역할 자체에 상당히 회의감을 가질 것이고 네. 본인도 그만두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상상까지도 해봅니다. 상황을 개인적으로. 좀 정리를 해드리면 예. 권성동 사무총장은 본인은 선대 본부장 자리는 내놓지만 사무총장 자리는 내놓지 않겠다고 했다가 예. 의원들이 일괄 당직을 사퇴하기로 했기 때문에 네. 그것도 사퇴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하. 기본적으로 이준석 대표는 아무리 그런 압박이 심해도 나는 당대표 안 그만둬. 뭐 예를 들면 네. 조수진, 김재원, 뭐 선출직 최고위원들이 그만두더라도 나는 안 그만둬. 예. 이런 입장이 좀 강한 것 같습니다. 아하.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만약에 사퇴한다면 거의 회복 불가능의 엄청난 치명상을 입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건 결국 지금까지 모든 내홍과 문제의 원인이 자신이었음을 자인하는 모양이 될 수밖에 없고. 정확한 표현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보면요, 예. 그 윤석열 후보가 만약에 김종인 위원장이 던진 카드, 네. 자 모두 다 사퇴할게, 자 선대위 다 내가 한번 다시 꾸려볼게, 이걸 안 받아들이면은요, 예.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스텝이 뭡니까? 김종인 위원장도 그러면 나를 신임하지 않으니까 하하. 나도 총괄 선대위원장 사퇴하고 나 그냥 집에 갈게 예. 이렇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선택을 할지, 뭘 선택을 할지 참 윤석열 후보의 정치적인 판단이 주목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됐죠. 윤석열 후보의 결국 판단 결정 최 교수님도 좀 전에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네. 좀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건 뭐냐면 이준석 대표와 함께 하겠다 모든 걸 맡기겠다. 근데 김종인 선대위원장 어떻게든 모시겠다. 그다음에 김한길 새시대 위원장 모셔온다. 신지혜, 이수정 이 모든 인물 영입의 결정을 다
윤석열 후보가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그것이 지금 문제가 돼서 서로 싸우고 갈등하고 이런 상황이 됐는데 만약에 여기서 다시 그러면 김종인 위원장을 선택을 할지 윤핵관을 선택을 할지 이준석 대표를 내칠지 받아들일지 이 선택을 할 수 있다고 보세요? 그게 어렵죠. 그러니까 어렵다고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예. 윤석열 후보는 사실은 조언을 윤핵관으로부터 많이 듣고 윤핵관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러면 윤핵관들이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윤석열 후보가 움직여지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그래 온 걸로 저는 보여지거든요. 네. 근데 이번 기회에 그러면 그 고리를 끊을 수 있느냐의 문제예요. 아하. 상당히 불안해할 겁니다. 예.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네. 예를 들면 가장 측근에서 자기한테 조언했던 사람과 함께 왔어요. 2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지금 이 상황 60여일만 남았습니다. 그렇죠. 이 상황에 자기를 철저히 지지해주고 지금까지 조언을 들었던 사람 끊어낸다는 게 본인한테는 엄청난 불안감을 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렇죠. 100%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을 신뢰하고 가야 되는 건데 그 부분이 불안하다고 느끼고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네. 고민하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래서 그 고민을 빨리 해서 결단을 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네. 본인의 선거를 위해서라면.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을 과연 윤석열 후보가 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 교수님 어떻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윤석열 후보의 독특한 이력이 있잖아요. 뭐 가장 최근에는 추미애 법무장관과의 어떤 갈등이 있었고 검찰 내부에도 자신을 반대하거나 뭐 수사를 해나가는 후배 검사들도 있고 그런 가운데 정치 경력은 짧고 오직 믿을 수 있는 것은 뭐 소위 그 윤핵관이라는 명칭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가장 가까이 있던 분들인데 이분들 다 내치고 신뢰관계가 아직 확실한지 의심이 가는 그런 상대방에게 전권을 내맡기는 선택 과연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게 안 하면 선거를 못 치르잖아요. 윤핵관 뭐 몇 명 갖고 선거를 어떻게 치르겠습니까? 할 수 있다고 보세요? 그 결정은? 저는요. 예. 지금 지지율이 떨어진 게 선대위가 잘못해서 떨어진 건 아니잖아요. 예. 윤석열 후보가 예. 많은 말 실수, 행동 실수, 저분의 가치관과 철학이 과연 국가 지도자 깜일까라는 회의감을 줬고 김건희 씨에 대한 대응 태도를 보니까 저분이 얘기한 공정상식 정의가 자신 가족들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아. 결국에는 윤석열 후보도 내로남불이네. 이런 것들이 쌓여가지고 네. 지금 지지율이 떨어진 거잖아요. 네. 선대위를 개편한다고 해서 윤석열 후보가 바뀌지 않으면은요, 아하. 이거는 말짱 도루묵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되게 선대위를 개편한다고 하더라도 예. 윤석열 후보가 그대로 있는 한 이러한 일들은 계속 벌어질 수밖에 없고 네. 선대위는 윤석열 후보가 실수하는 것들을 아하. 계속 뒤쫓아다니면서 해명하고 방어하고 그럼 지지율 또 떨어지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지 않을까 싶어서 상당히 네. 우려스럽습니다. 자, 장성철 교수께서는 윤석열 후보가 결국 핵심이고 문제의 원인이고 해결책이다 이 말씀이신데 그 해결책으로 지금 저희가 접한 거는 네. 김종인 총괄 상임선대위원장이 말씀하신 우리가 비서실장, 내가 비서실장이 될 테니 윤석열 후보는 연기자가 돼서 시키는 대로 하시오. 네. 이게 해결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 소위 그 말은 네. 상당히 국민들한테는 충격적으로 들릴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봐요. 저도 배우라는 말이. 충격적이었는데요. 당연하죠. 네. 왜냐하면 후보가 그러면 각본 써준 대로 하라는 거죠. 배우는 어떤 역할입니까? 본인의 원래 정체성과 다른 역할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그렇죠. 선거 과정에서 도움을 받고 본인이 좀 더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을 변화시켜 가는 수는 있잖아요. 그러나 본인이 갖고 있는 정책이나 비전 이런 부분은 바뀌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오로지 본인의 어떤 그 자질을 보여줘야 하는 건데 예. 배우 역할을 하겠다고 해버리면 국민들이 볼 때는 그럼 저분은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대통령 후보냐 그러면 네. 그분이 지시한 대로 할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표현 그러니까요.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그러니까 실수한 부분들을 좀 막아주고 제대로 잘 보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얘기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네. 배우가 되겠다 또는 본인이 써준 대로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국민들 볼 때 윤석열 후보는 지지나 아니면 그분이 갖고 있는 자질에 대해서 더 많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발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저는 그거는 예. 그 발언은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요? 철저하게 후보는요 선대위에서 전략적으로 고민한 부분, 그러한 메시지 일정 그것을 따라야지 본인의 생각대로 선대위를 이끌어가거나 선거 전략을 짜는 것은 이거는 정말 잘못된 행위다라고 말씀드려요. 예. 운동 경기를 해요. 네. 선수가 감독의 말을 들어야지 자기 멋대로 그러면은 플레이를 합니까? 이것은 안 된다. 이재명 후보도 마찬가지예요. 선대에서 네. 결정 내린 것들 그리고 써준 메시지 일정 따라가는 거잖아요. 네. 그거 연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현 자체를 갖고 너무 뭐라고 안 하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 말씀은 그 전제는 선대위에서 윤석열 후보에게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꾸미거나 네. 허위 과장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윤석열 후보의 진면목을 제대로 잘 보이도록 잘 할 테니 있는 그렇죠. 그대로 따라해라 이 말씀이잖아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셔야죠. 예. 다만 그 표현을 최 교수님 말씀처럼 일반 시민들께서는 그 연기라는 말 이 단어 하나 때문에 거짓으로 가짜로 꾸며서 아바타처럼 시키는 것만 하는 이렇게 이제 연상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단어의 선택에 대한 좀 부적절성은 지적할 네. 수 있겠지만 예. 어쨌든 후보는 본인의 고집이 아니라 음흠. 다수의 어떤 공동의 여러 가지 지혜를 표현하고 뭐 그것을 발현하는 네.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그 전략 전술 전문가들이 모인 곳이 선대위니까요. 그 결과를 따라야 되겠죠. 네, 지금 전문가가 없어 보여요.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요. 자, 마지막으로 시간이 거의 다 갔네요. 마지막으로 안철수 후보의 상승세 앞으로 이어지고 이 판을 바꿀 정도가 될 수 있으라 보세요? 이어지고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없이는 예. 야당이 정권 교체하기 어렵다. 그래서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가 네. 앞으로 벌어질 가장 극명한 일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최 교수님. 네, 한마디로. 저도 뭐 비슷한 맥락인데요.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고, 네. 그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또 다시 어려운 방정식 하나를 또 받아들이게 돼서 예. 이건 엎힌 데 겹친 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도 거침없는 정치 평론 해주신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최진봉 교수, 장성철 특임 교수,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